안녕하세요. 종달메토입니다. 오늘부터는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쓰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사업 계획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이 사업 계획서 평가하는데 하루에 4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 10개에서 20개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 배점표가 있어요. 사업 계획서를 읽고 사업 계획서 양식에 따라서 몇 점 몇 점 받았다. 배점표까지 작성을 해야지 하나의 사업 계획서 평가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내 사업 계획서는 얼마나 평가해 주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업 계획서 하나당 2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분 동안 평가위원이 사업 계획서를 다 읽고 그다음에 항목별로 배점표에 나와 있는 대로 점수를 쓰고 평가 의견을 달아야 돼요. 그걸 쓰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는 걸려요, 최소. 왜냐면 고민해서 써야 되잖아요. 들었던 내용이랑 읽었던 내용 써야 되고, 그게 한 10분 걸립니다. 그래서 내 사업 계획서를 읽어주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밖에 안 됩니다. 나는 뭐 한 달 걸려서 쓴 사업 계획서를 5분에서 10분에 다 읽어야 돼요.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읽고 그걸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장수로 따지면 한 30초에서 60초 안에 한 페이지 다 읽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만큼 평가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그 양식은 6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 페이지는 표지죠. 여기 보시면 15페이지 이내로 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요약하라고 되어 있어요. 요약. 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창업 아이템 개요,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미지까지. 대부분 예비 창업자들이 이 한 페이지에 맞추려고 엄청 노력해요. 짧게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5장으로 쓰라고 했으니 어떤 페이지는 3페이지, 2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당연히 요약 부분입니다. 요약. 왜냐? 이거 20페이지 다 읽기 힘들어요. 근데 요약 부분은 창업자가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이미지까지 다 요약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무조건 읽어봐요. 평가위원이. 그거를 제대로 읽으면 5분, 6분 지나갑니다. 창업계획서 요약 부분을 먼저 읽은 다음에 좀 궁금한 거나 더 보고 싶으면 그때 가서 넘겨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 아이템 요약 페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쓰려면 당연히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을 다 써야지만 쓸 수 있죠. 제일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도 중요도를 따지자면 당연히 문제인식입니다. 근데 배점은 여기가 20점인가 30점밖에 안 돼서 높게 안 나오는데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고 그다음에 팀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팀 구성이 잘 돼 있으면 선정되는 데 유리하다. 요약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약하는 부분을 어떻게 쓰는 건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업 계획서 먼저 쓰기 전에. 그래서 요약사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아이템 기획 아까 보셨던 거는 한 장으로 돼 있어요.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여기다가 깨알같이 막 씁니다. 근데 그게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그림도 없고 너무 읽기 힘들어요. 그림도 여기 2장만 넣으면은 이게 뭔지 잘 몰라요.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한 장 쓰지 마라. 저는 그 3장을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넉넉 잡고 3장을 쓰라고 말씀드려요.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2장이죠, 2장. 2장도 빽빽해요. 당연히 그림이 들어가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다 읽더라도 너무 좀 복잡하니까 보기 힘들어. 3장짜리를 좋아해요, 이렇게. 이미지는 마지막에 한 장으로 배치합니다. 이미지만 쭉 보면 알 수 있죠. 뭐 뭘 하는 건지 대충 알 수 있고 문제인식 부분에 이것도 이미지 플로우로 설명한 거예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면 대충 뭔지 알겠어. 그다음에 시장 목표도 글씨만 있는 게 아니라 표로 넣어서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요약 부분에서. 그다음에 제품 차별성 뭐 설명하라고 하면 여기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품 요약을 쓰면 이 부분에서 이미 합격시킬까 말까 한 7, 80%는 결정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장으로 돼 있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문제인식 부분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나는 이런 걸 개발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업계 당락을 결정하는데 50% 이상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상황, 그 문제점을 먼저 쓰고 두 번째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쓰고 세 번째로 창업 아이템 개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해결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 창업 아이템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선정됐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거주 후기라는 서비스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이템 개요는 이렇습니다. 프로테크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뭐 직방, 고객노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들어가면은 뭐 부동산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고 조회를 해보면 동네 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어때요? 괜찮아요? 교통은 어때요? 뭐 여러 가지 후기가 나오는데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집에 대한 후기는 없어요.
동호수는 안 나와요. 단지 전체에 대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 동네에 이사 가서 어떤 집을 살려고 할 때 그거는 도움이 안 돼요. 실제 사는 집에 대한 후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현재는 집 주소별 실거주 후기는 없다. 이렇게 이 문제점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 그 문제점으로 주소별 실거주 후기가 없다고 하고 후기를 캡처해서 첫 화면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문제점을 쓴 거죠. 개별 수가 아닌 단지 전체에 대한 댓글이다. 형식이 없다. 그리고 실거주 인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문제점을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계획 쓸 때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쓰라는 겁니다. 평가위원이 이걸 봤을 때 여기 문제점이라는 걸 확실히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그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거 본 적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점은 간단히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만 써도 문제점 인식은 정확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해결 방안 필요성을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사업계획서에서는 여기가 해결 방안입니다. 문제점이라고 한 부분을 반대로 쓴 거죠. 문제점은 후기가 집 주소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집 주소별로 쓰겠다 후기를. 두 번째는 거기는 양식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표준화된 양식을 하겠다. 질문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거주 인증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들을 위한 정보라 해서 임차인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해결 방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개요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결과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디자인된 거를. 이렇게 문서화된 형태로 나오게끔 하겠다라고 작성한 거죠. 그래서 이 창업 아이템 개요가 된 거예요. 설명은 없어요. 이미 다 설명했으니까 이 그림만 봐도 뭘 개발하려고 하는지 두 장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 장은 없어도 되는데 더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평가위원한테. 근데 그 해결 방안에 보면은 양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목을 만들었거든요. 창업 아이템 개요의 일부죠. 구체적인 거죠, 이게. 사람들이 새로운 집을 보러 다니잖아요. 그때 제일 보고 싶어 하는, 제일 알고 싶어 하는 내용 20가지를 추린 거예요. 평가위원들이 이사도 해보고 집도 사보고 자기들도 그 경험을 해봤죠. 집 보면서 뭘 위주로 봤는지를 경험을 해봤는데 이런 게 있으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 문제 인식 부분 작성할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평가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창업자가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게끔 하는 건 어렵죠. 많이 고민해서 멘트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배치할까도 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분리수거 대행 플랫폼이라는 거를 개발했거든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분리수거 대행, 인터넷에 아파트 분리수거 대행하면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이 분리수거 대행을 하겠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 분리수거 대행하려면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 앱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처음에 만들었을 때 예비창업 패키지 제안했을 때 떨어졌어요. 그 다음 연도에 예비창업 패키지를 다시 신청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는데 그 사이에 분리수거 업체들이 많이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제안할 때는 이런 업체가 없어서 제안해서 내가 최초다고 하고 하면서 창업지원금을 달라고 했는데 1년 정도 지나서 이거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미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럼 많이 나온 거를 창업한다고 하면 인정을 안 해줄 거잖아요. 이 서비스는 어떻게 했냐면 분리수거 대행하는 회사들이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 대행사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플랫폼을 만들자 해서 변경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점 현황은 뭐 분리수거가 이제 귀찮다 이게 기본적인 거고 해결 방안의 필요성으로 이런 대행 서비스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비대면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업체들이 이제 많이 생기니까 그 업체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 개요로 디자인을 다 했거든요. 디자인. 앱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관리자용 그 수거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구성도를 이렇게 설명했죠. 현재 상황과 문제점, 그다음에 해결 방안. 그리고 이 두 페이지가 창업 아이템 개요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후기부 등본이라는 서비스랑 비슷하죠, 구조가. 마지막으로 차량 번호 메시징 서비스, 차톡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서비스냐면 차량 번호를 아이디로 하는 차번호 톡 서비스. 카톡인데 핸드폰 번호로 하는 게 아니라 차량 번호로 했다는 거죠. 이미 노출되어 있는 차량 번호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주차 중 개인정보 유출, 주행 중 위험 상황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적 서비스가 가능하다. 첫 페이지 이렇게 쓴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다 한 번씩 경험받거든요. 근데 주차할 때 내 핸드폰 번호 노출하는데 그거 걱정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로 운전하다가 앞 차량에 꼭 문제점을 한 번씩 발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요.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상황이 이렇다.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거죠. 이건 뭐 기사로 많이 있어요. 차량 번호가 노출돼서 생기는 부작용, 특히 여성 대상 범죄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 페이지만 보면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그럼 이 뒤로 가는 것들은 이제 궁금하고
괜찮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해결 방안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디자인도 기획자가 한 거예요. 디자이너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이건 합격했어요. 해결 방안이 휴대폰 대신에 노출되어 있는 차량 번호를 아이디로 메시지 서비스를 하겠다. 이게 해결 방안이. 그리고 아이템은 이런 그림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인식 부분을 완성한 거죠. 문제인식 부분에서의 목표는 심사위원이 보고 우리 아이템에 공감하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사업계획서 한 3페이지 정도 읽었을 때 내 아이템에 대해서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3페이지 쓰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반 페이지에 현재 상황 쓰시고요. 이미지나 기사 같은 거 쓰시면 돼요. 두 번째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리하세요. 개조식으로 1번 이런 문제, 2번 이런 문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신문에서 이렇게 했어. TV에서 이렇게 했어. 이런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여기다가 다 써도 되지만 널찍널찍하게 써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여기에 해결 방안을 씁니다. 해결 방안은 어려운 것도 없어요. 이 문제점 반대로 쓰면 됩니다. 문제점 반대로. 그럼 그게 해결 방안이잖아요.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 이거 반 페이지. 그리고 우리 창업 아이템 개요가 나옵니다. 이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하시는 게 창업 아이템 개요가 되겠습니다. 텍스트로 막 설명하면 어려워요.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상품의 이미지를 여기다 넣으십시오. 그리고 3페이지는 추가한다 그러면 아이템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을 내용을 쓰거나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인식 부분이 완성됐습니다. 이 3장만 읽고 주변 사람한테 보여주던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이걸 읽고 나서 내 아이디어에 사람들이 공감해 줄까? 그래서 공감이 되거나 멋져 보여. 그러면 합격입니다. 이해하셨죠?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법 두 번째 시간 실현 가능성 부분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현 가능성 부분 양식을 보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평가표에 보면 이 부분이 뭐 35점인가 그래요. 제일 높아요. 쓸 게 많은데 작성하기는 편해요. 왜냐면 문제인식 부분 작성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자기 아이템을 진짜 쉽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실현 가능성은 그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 대표님들이 준비한 것들을 다시 한번 그냥 정리하면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별로 안 어렵죠. 새로운 걸 막 기획할 필요 없잖아요.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품 개발, 상품 기획 다 하셨잖아요. 서비스 기획 했잖아요. 그리고 상세 내역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특허를 출원했다고 도면 그런 거를 넣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데 차별성 및 경쟁력 이건 꼭 넣어야 돼요. 앞부분에서 이미 해결 방안 얘기할 때 어느 정도 고민해 놓은 게 있을 텐데 그거 다시 한번 표로 정리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비 추진 일정은 이거 넣으면 되잖아요. 사업비는 지금 양식이 없는데 원래 양식이 있었어요. 그 양식에 따라서 채워 넣기만 해요.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쓸 분량은 많지만 실제로 어렵진 않다. 제가 또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 그대로 따라 뜨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 현황 작성법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 사례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잘 모르시면 그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현재 준비 현황, 여태까지 준비한 현황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작성하면 됩니다. 이거 쉽잖아요. 그동안 했던 거 일지 같은 거 있으실 거고 또 생각하면 되죠. 내가 뭐 했는지. 이런 거 쓰는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걸 쓸 수 있겠습니까? 예비 창업자들이 준비한 게 뭐 있어요. 최대한 많이 쓰면 좋아요. 많이 준비하면 상세하다. 근데 이거 반 페이지 정도만 쓰면 돼요. 이거는 그때 말씀드렸던 후기부 등본이라는 거고 이건 수거맨이라는 거고 이건 다른 서비스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했던 내용을 이렇게 아이디어 차관, 자료 수집, 전문가 조언 수렴, 서비스 컨셉, 정의, 사업 기획, 그다음 1차 개발 실패 뭐 이것도 있고 웹 디자인 했다 이런 거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했다, 상표 출원했다, 개발은 이런 거 했다. 이거보다는 이게 좀 상세하네요. 이렇게만 쓰면 돼요. 이게 딸랑 몇 가지 두 줄, 세 줄 쓰면 안 되죠. 최소한 10개, 수개 이상은 써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준비했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 상세 내용. 이게 어렵죠. 이걸 안 했으면 어려워요. 새로 해야 되니까. 근데 창업을 준비하시고 사업 계획서를 쓰는 수준에서 이런 거는 준비를 해놔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기획안이거든요. 기획안. 나중에 산출물 뭘 쓰겠다. 단기간에, 중기간에 어떤 산출물을 제출하겠다 할 때 이런 표를 하나 쓰세요. 시스템 구성도 설명 쓰고 여기서부터는 일지에 작성했던 거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자인 같은 거 넣으면 되겠죠. 상세한 거. 설계도 넣고 특허 상표 출원한 거 넣으면 되고.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런 내용을 기획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른 거네요. 그 플랫폼 만드는 거네. 이것도. 이런 화면을 내가 기획했다. 응? 그리고 구체화 방안으로 뭐 뭘 할 거고 뭐 어떤 세부 방안으로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베타 테스트 했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창업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만들기 전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UI잖아요. 전문가 디자인은 훨씬 준비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치아 교정기 케이스 개발하는 사례인데 이것도 특허 출원한 거예요. 도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제출하는 거예요. 내가 개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텍스트로 앞에 준비된 건 썼고 그 세부적 항목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차별성 및 경쟁력 작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리 작성 잘 안 해놨거든요. 이 사업 계획서 쓰다가 물어보니까 나 혼자 사업할 때 이런 거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차별성 경쟁력은 이런 사업 계획서 쓸 때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뭐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아이디어 생각할 때 내 서비스랑 유사한 게 있나 없나 고민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쓰세요. A, B, 그리고 내 거. 내가 뛰어난 항목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A, B 업체에 그 내용을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걸 쓰는 건데 내게 다 좋은 거야. 그거보다 무조건 그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다른 데 거는 글씨도 흐리게 쓰고 작게 쓰고 내 거는 이렇게 잘 보이게 빨간색 볼드체로 내 것만 보이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는 후기부 등본이라는 건 실거주 인증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거주 서비스 비교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표를 세로로 만들어서 1, 2, 3 업체를 비교하면 되죠. 근데 어떤 서비스들은 이런 유사한 서비스가 아예 완전 새로 하는 거야. 그럼 내 거만 있잖아요. 내 거만 할 때는 내 거의 우수성만 쓰면 되는 거죠. 그때는 표를 이렇게 횡으로 만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내가 뭐가 좋은 건지 여기 쓰는 거죠. 그럼 나는 차별성, 우수성을 경쟁력을 강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별성, 우수성 페이지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이거는 현재 양식에는 없는데 예전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양식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없더라고요. 양식이 없다고 해서 그냥 텍스트로 쫙 쓰면 안 되고 이 표를 가져다가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여기 인건비 쓸 수 있고 재료비, 특허비, 광고 선전비 있는데 인건비만 많이 쓰는 건 사실 안 좋아요. 너무. 그렇게 인건비도 많이 쓸 수 없어요.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근데 사실은 쓸 때 이제 최대 금액을 써야 되거든요. 1억을 신청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쓰시고 세부적으로 어떤 거 쓰겠다고 해서 최종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골고루 편성하세요. 그리고 지원 금액 전액을 구성하는 거고 1억 준다고 그러는데 5천만 원만 쓸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거 선정되시면 협약을 하기 전에 다 깎아. 그러니까 1억을 최대한 내가 돈 많이 쓰면 더 좋은 서비스 개발할 거 아닙니까? 최대한 많이 받겠다는 생각으로 쓰시고 거기서 깎이면 깎인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못 쓰면 다시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당락을 결정하는 페이지는 아닌데 너무 성의 없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 별로 소실 안 중요해요. 추진 일정. 추진은 앞으로 뭐 하겠다는데 이거 잘못 써갖고 떨어뜨리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두 줄, 세 줄 쓰면 안 돼요. 한 8줄 정도 써요. 8줄. 8줄에서 10줄. 내가 만약에 받으면 8개월을 진행을 하는데 1개월에 한 개씩 정도는 있어야 되죠. 목표가.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 샘플이 있으니까 샘플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실현 가능성 부분을 완성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법 세 번째 시간 성장 전략 부분 쓰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 전략은 5가지만 쓰면 됩니다. 첫 번째 수익 모델, 포피 전략. 두 번째 초기 마케팅 전략. 세 번째 매출 목표. 세 번째 추진 일정, 자금 확보 전략. 마지막으로 ESG 경영 전략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성장 전략은 제품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팔아서 돈 얼마나 벌래? 그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그게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사업하다 보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처음에 볼 때부터 이거대로 된다는 생각하는 심사위원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대충 쓰면 안 되죠. 여기서는 노력한 흔적을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수익 모델하고 포피 전략. 모르시면 이 양식이 있어요. 그거 그냥 그대로 따라서 접목해서 쓰시면 돼요. 포피 전략은 뭐냐면 제품을 만들었는데 제품이 종이가 뭐고 가격은 얼마고 유통 어디서 할 거냐. 처음에 어떻게 사람들 유인할 거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서비스명 쓰시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얘는 개발해서 마케팅 좀 하려고 하네 라고 되는 거죠. 그럼 수익 모델을 써야 되죠. 수익. 제품을 만들어서 요즘 뭐 라이트 버전, 프리미엄 버전, 엑스트라 버전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걸 쓰는 거죠. 그 얼마다. 라이트 버전은 월 3,000원이고 그걸 쓰라는 겁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모델이 복잡하게 쓰고 싶으면 플로우를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 하나 그려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핵심 서비스나 제품을 얼마에 팔 거냐 그거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 팔면 난 얼마 남는다. 그게 수익 모델이에요. 뭐 이해하셨죠? 잘 모르면 그냥 이거 구성을 따라 하세요. 이제 중요한 게 프로모션 전략인 거예요. 심사 평가위원들도 많이 물어봐요. 처음에 어떻게 팔 건데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초기 침투 전략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마케팅 하겠다. 여기 간단하게 썼죠. 이거는 근데 상세하게 쓸수록 좋아요. 실제로 대표님들이 뭘 만들었는데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해볼 거잖아요. 오른쪽 거 보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썼어요. 수거맨 서비스라는 거 분리수거 대행인데 어느 아파트에서 먼저 테스트 해보겠다. 그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 아파트에는 이만한 가구가 있고 신축 단지고 몇 평짜리고 그리고 분리수거는 언제 하고 모집가구는 얼마 이런 거를 다 쓴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은 준비가 됐네. 개발하면 착착착착 진행이 잘 되겠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어떻게 판매하겠다고 생각하는 상세하게 쓰시면 됩니다. 최대한 상세하게. 그럴수록 또 믿음이 가는 거죠. 그리고 매출 목표 추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창업 지원 사업에는 3년이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창업 지원 사업 말고 R&D 사업도 시작하고 하면 거기는 5년 돼 있으니까
매출 추정할 때 5년 정도 하면 좋아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이게 제일 못하세요. 성장 전략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 매출, 비용, 이익 구조를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엑셀. 여기 위쪽에 매출, 중간에 비용, 그다음에 영업이익 이렇게 나오게. 매출에서 비용 빼면 영업이익이잖아요. 그 매출을 추정하는 논리를 여기다 쓰셔야 돼요. 밑에다가 이렇게 산출 근거를 쓰셔야 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 산출했는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상세하게 한 페이지로 써놓으면 믿음을 가겠죠.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상세하게 쓰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대충 써요. 매출 1억이고요. 2년 있다 2억이고 3년 있다 5억이고 4년 있다 10억 이렇게 쓰시는 분이 제일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매출이 다 비슷한지. 그건 고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낮게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점수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부분 쓰는 거는 별도로 강의를 할 거예요. 이거는 한번 써놓으면 계속 쓸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추진 일정 자금 조달인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쓰라니까 쓰는 거죠. 추진 일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8개, 9개 쓰는 게 좋죠. 두리셋을 쓰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자금 조달 필요성 조달 계획이라는 쓰는 게 있거든요. 조달 방법은 보통 자기 자본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돈 말고 내 돈밖에 없잖아요. 내 돈이랑 두 번째는 투자 유치. 그러니까 1안, 2안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투자 유치 언제쯤 받겠다 하는 게 목표니까 쓰시라는 거예요. 이거 덜 중요해요. 여기서 이것 때문에 자기 자본 충당을 안 한다고 해서 떨어지거나 여기 조달의 필요성 대충 안 썼다고 해서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투자 유치 안 한다고 해서 떨어뜨리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리고 ESG 경영 전략 이거 쓰라는데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보면 그 많아요. 비슷한 게. 그래서 자기 거에 맞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여기까지만 쓰면 성장 전략 부분 완성이.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작성법 마지막 시간이죠. 팀 구성 부분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대표자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능력이 출중하면 믿을만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보게 돼 있죠. 어떤 이력이 있는지를 어떤 기술이 있는지를 알면 선정되는데 도움이 될 거잖아요. 당연히 팀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업무 협력 누구랑 업무 협력하는지 첨부자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대표자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자 이력이나 경력에 대한 뭐 양식은 없어요. 양식은 없는데 이렇게 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면 이게 다예요. 근데 너무 짧다는 거죠. 이력 소개하는 거는 겸손할 필요가 없어 절대로. 자기 자랑을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쓸 때는 이렇게 대표자분들이 겸손하게 아무것도 안 쓰려고 하시더라고. 아니에요. 최대한 많이 써야 돼요. 최대한. 내가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표 만들어서 경력, 창업 이력도 있고 창업했던 사람도 예비 창업자가 될 수 있거든요. 재창업자라고 해서 그거 신청할 수 있으니까 소상, 주요 개발 뭘 해도 자랑할 수 있는 건 다 쓰라는 거죠. 그래야지 선정되는데 유리하죠. 저는 앱 개발을 많이 했어요. 여기 뭐 학력은 없어. 이분은 학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건 자기가 자랑할 수 있으면 쓰면 되는 거고. 그 선택사항이잖아요. 앱이나 시스템을 개발 많이 해봤다. 기획을 많이 해봤다고 쓰는 거예요. 이걸 쭉 보면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 이력을 상세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실 필요 없어요. 최대한 많이 써라. 자랑할 거 많이 써라. 한 페이지, 두 페이지는 너무 하고 한 페이지 정도까지 써도 된다 이거예요. 한 페이지 정도 채워라. 그리고 이제 팀원을 써야 되는데 팀원도 보통 이제 이렇게 써요. 팀원이 많으면 좋죠. 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팀원이 혼자 하니까 팀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용 예전 인원을 쓰세요. 그리고 채용 시기에다가 언제 하겠다고 쓰면 돼요. 이게 많아 보이는 게 좋잖아요. 이거 잘 되면 많이 뽑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명 혼자 해 그러면 앞으로 뽑을 사람에 대한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처럼 많이 쓰고 싶어. 예를 들어서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경력이 대표자만큼 화려해. 그럼 대표자처럼 똑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더 좋아요. 그렇게 안 쓰니까 문제인 거지. 그렇게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있으니까 그 양식만 그대로 쓰시려고 하는 거지. 그러실 필요 없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업무 협력 파트너도 이렇게 많이 있으면 좋아요. 같이 협력하는 사람 많으면 좋죠. 실제로 많으면 많이 쓰세요. 근데 여기는 이런 게 잘 없나 봐, 이 업체는. 그럼 뭐 했어요, 이렇게? 자기가 시스템을 갖다 쓰는 거예요. 자기 얘를 협력업체로 쓴 거예요. 없는 거보다 낫잖아, 없는 거보다. 그쵸?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어. 처음 하니까 준비도 안 돼 있어. 그쵸? 그럼 그 아는 업체 쓰라는 거야, 아는 업체. 나 그 업체한테 왜 줄 수 있지? 실제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그거 쓰면 돼요, 다. 그리고 여기에 협력업체는 업체만 쓰는 게 아니야. 나한테 자문해 주는 사람, 나한테 도움을 주는 좀 유력한 사람 있으면 다 써도 돼요. 그건. 여기도 많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아예 없는 것만 낫다는 거죠. 이런 멘토나 컨설턴트 이런 거 써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쓰면 사업 계획서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이건 첨부 서류예요. 첨부 서류에는 제약이 없어요. 양 분량이. 제약이 없는데 뭐 100장, 200장 쓰면 안 되겠죠. 너무 많으니까. 첨부 서류에는 뭘 넣냐? 특허 만약에 출원했어. 그럼 그 특허 출원증, 상표 등록했어. 그럼 상표. 이런 등록증이 있으면 한 페이지 카피해서 넣으시면 돼요. 등록된 거 넣으면 더 좋죠. 등록증이. 출원보단. 그리고 제품 기획 UI.
설계도라든가 전문가 디자인한 거 핵심되는 거 5-6 장 넣어도 상관없어. 그거 넣는 게 좋죠. 사업계획서 본 다음에 첨부에 이런 게 있으면 쭉 다 훑어보게 돼 있어요. 하여튼 선정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거는 10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 무슨 베타 테스트한 것도 넣어도 되고 설문조사한 것도 넣어도 되고 전문가한테 받은 의견 이메일로 받은 거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 법률 검토 후기 이런 거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격상 이런 것도 있고 도움이 될 만한 건 다 넣으시면 돼요. 그럼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작성법 설명이 끝났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이버 정달 멘토 블로그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써서 합격되면 발표 평가를 하잖아요. 발표 평가 준비하는 거. 2강 또 준비했거든요. 강의 2강. 그거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고 합격하셔서 꼭 이 발표 평가하는 강의까지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